정시의 사주명리 174강은 태어난 월별로 그 사람의 특성과 직업군에 대하여 알아보는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음력으로 6월인 소서와 대서의 한더 위에 태어난 사람의 기인성과 더불어 6월 미월에 난 사람의 성정과 그리고 그에 맞는 직업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력으로 6월에 난 사람의 성정과 그리고 그 직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음력 6월은 염천의 미월로서 소서와 그리고 대서가 있는 지상의 열기가 가장 높은 때입니다. 이 미월은 꽃이 있는 하원을 나타내고 또 미역으로서 역마성이기도 합니다. 간목이 미토를 보면은 다음에는 각 일간별로 미토를 만날 경우에 그 성정을 알아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 간목이 미토를 보면은 천을 기인으로서 기인의 도움이 따릅니다. 그리고 또 미월에 나면은 미월에 난 사람입니다. 미월에 나면은 남녀를 불문하고 유아 시절에 호의호식이 따르게 되어서 대체로 어린 시절에 유복한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또 간목이 미토를 보면서 신미나 아니면 신축으로서 자리할 때는 미토와 그리고 축토는 간목의 천을 기인입니다. 또 신금은 간목의 정관이 됩니다. 정관이 천을 기인 위에 자리하였다는 것입니다. 신미와 신축으로 자리할 때는 천관 기인으로서 관직이 높으며 이 신미와 신축이 시지에 자리하면은 극가하고 극히 아름다운 명조가 되고 운에서 만나도 좋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천관이 문창과 문창기인과 함께 하면은 공무원이나 교육자나 판사나 군인 등에 가까운 사람으로서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최고가 되어서 나라를 크게 알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설령 나라 일을 하지 못하더라도 자신의 신념과 비전을 믿고 앞으로 나아간다면 지위와 명예와 재물이 높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도 형충이 들거나 원진이 되거나 양인이 들거나 공망이 들면은 힘이 약해지고 없어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간목이 자수와 미토를 동시에 보면은 학창 시절에는 부친의 직장 이동으로 인하여서 공부의 연속성이 없어져 공부가 부실해질 수 있고 부모가 변리하여서 동조하지 못하거나 성가 후에는 그러니까 결혼한 후에는 고부간의 갈등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간목이 미월에 나면은 월령의 힘을 발휘할 수 있기에 강력한 천덕기인의 효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천덕기인은 일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환경을 이롭게 개선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미토는 삼합을 이루어 묘의 목국으로 이동하여 간목을 강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월령과 조화를 이루어야 삶이 순탄해지는 것입니다. 간목이 단지 미토의 묘지를 만났다고 하여서 힘이 완전히 쇠하는 것이 아니며 천덕의 기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갑인, 병인, 무인, 그리고 경인과 임인 일주가 미월에 난 사람으로서 신강한 명주라면은 천희신의 복을 받을 수 있지만은 신약한 경우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천희신은 출생한 월지가
주중의 타지에서 생화됨을 살피는 것으로서 이 길선을 갖추는 사람은 크게 들어오는 재액을 막아주고 기람을 얻게 됩니다. 특히 천희신은 바로 눈앞에 펼쳐진 위기의 어려움이 있을 때 기인을 만나서 도움을 받게 되는 길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갑오일주가 사오미월에 나면은 진신에 해당하는 일주가 됩니다. 이 진신에 해당하는 일주는 매사에 어려움 없이 계획대로 만사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길신입니다. 솔직담백하며 책임 능력이 뛰어나 직업에 충실하고 출세하는 기인성입니다. 갑자일주가 임묘진 봄에 난 사람이며 갑오일주의 경우에는 여름에 난 사람입니다. 사오미월에 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묘일주는 신유술 가을철에 난 사람이며 기유일주는 해자축 겨울에 난 사람이 각각 진신에 해당하는 일주가 됩니다. 이 진신의 길성이 있는 사람은 인덕이 있어서 항시 기인이 나를 살펴주는 격으로서 어려움이 생겨도 스스로 노력하여서 그 돌파구를 찾는 사람이며 때를 같이 하는 협력자를 만나게 됩니다. 또 노력 이상의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길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흉신작용을 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사주의 구성을 잘 살펴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진신은 일주 천간의 기세가 곧게 뻗어나갈 수 있는가를 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세가 막힌다면 진신의 기람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주 중에서 관살의 평관의 흉액이 없어야 진신의 덕과 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여명의 경우에 진신이 도화살과 진신과 도화살이 겹치면은 인물이 수려하고 재능이 뛰어나며 유행에 민감하지만은 가정생활에도 아주 충실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또 갑오일주가 사오미월에 나면은 천사성이 됩니다. 천사성에 해당하여서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처세술이 좋은 것으로서 불현듯 다치는 병액이나 재화를 당해도 살 길을 열어주고 나를 어려움에서 도와주는 길성이라고 했습니다. 아울러서 무인생이 임묘진월에 나도 천사성에 해당하여서 복됨이 있습니다. 갑신, 병신, 무신, 그리고 경신, 임신 일주가 미월에 난 사람은 홍난성입니다. 홍난성으로서 잘생긴 선남선녀가 많으며 예술가 그리고 연예인의 자질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미월에 난 사람이 신금을 보는 경우입니다. 같이 있는 경우입니다. 신금과 미토가 같이 미월에 난 사람이 신금을 보는 경우입니다. 이 홍난성은 홍령과 고란살의 모임으로서 볼 수 있습니다. 홍난성이 있으면은 흉액의 화를 피할 수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기인의 도움으로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길성이라고 했습니다. 홍난성도 다른 길성과 같이 형충해파나 공망을 만나면은 길성의 힘이 반감하거나 소멸된다고 하였습니다. 을목이 지지에서 미토를 보면은 12운성으로서는 양지에 해당하여서 양지에 앉아 있지만은 실상은 뜨거운
미토의 열토의 사막이기에 살아가기가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초목이 열토에 있기 때문에 살아가기가 힘든다는 것입니다. 이 뜨거운 열토를 극복하고 사막의 선인장처럼 산다면은 무엇이든 극복하고 삶에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좌절하여 주저앉는다면은 을미 백호살의 흉의가 엄습하게 됩니다. 을미로서의 백호살의 흉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병화가 미토를 보면은 녹왕을 지나서 세지에 안착한 것으로서 인생의 여유와 풍요로움을 향유하는 세지이면서 금녀에 동시에 금녀에 올라타 있는 것입니다. 이 금녀는 금으로 만든 수레의 뜻으로서 금수레를 탈 수 있을 정도로 기함을 받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간 기준으로서 지지의 두 번째 자리가 금녀이며 또 양간의 경우에는 세지에 해당하고 음간의 경우에는 목욕지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각 일간별 금녀를 보면은 간목이 진토를 볼 때, 그리고 을목은 사화를 볼 때, 병화는 미토를 볼 때이며 정화는 신금을 볼 때이며 무일간은 미토를 만날 때 금녀가 되고 기토일간은 신금을 볼 때 즉 금녀의 해입니다. 정화와 기토는 같고 병화와 무토도 동일합니다. 경일간은 수를 볼 때가 금녀이며 신일간은 해수를 볼 때이며 임일간은 축토를 만날 때가 금녀에 해당하고 개수는 임목을 볼 때가 금녀에 해당합니다. 이 금녀를 얻으면은 자연적인 행운과 그리고 복록으로서 남녀간에는 좋은 배필을 만나고 부부는 금슬이 좋고 자손이 번창한다는 길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간은 겸양이 있고 양간에는 겸양이 있고 은간에는 아름다움이 있는 곳이라고 하였습니다. 정화가 미토를 보면은 관대의 옷을 화려하게 걸쳐 입은 홍념살이 됩니다. 정화가 미토를 보면은 홍념살이 됩니다. 월에 자리할 경우에는 특별히 조열하지 않는지를 살펴야 하고 순화되어 있다면은 홍념살의 아름다움을 발산하는 기간이 오래도록 지속될 수 있지만은 조열하다면은 몸이 부실하여져 관대가 환자복으로 둔갑할 수 있기에 명조와 운을 잘 살펴서 대처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또 임목이 첨가되면은 기문이 되어서 연예인이 되었을 경우에는 인기의 절정을 누릴 수 있고 평인일 경우에는 주위의 유혹이 심할 수 있기에 이 또한 조열함과 더불어 파악해야 하고 미토 속에는 숨어있는 기인의 압록이 있기에 인성과 식상의 기람을 배가시킬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배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 무토가 미토를 또 보면은 세지의 안락함을 더욱 빛나게 하는 천을기인의 도움이 함께하고 아울러서 금여의 수레가 금빛을 더욱 바라는 것으로서 호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위 형제 동료들의 복이 나에게 오고 더불어 편안하게 됩니다. 이때 임수와 함께 하면은 재물이 넉넉해지고 간목이 함께 하면은 관직이 높아지면서 배우자의 복이 함께 하게 됩니다. 또 지지에 수와 하가 동시에 겸전하면서 천간에 돋는다면은 중앙 무대에 나의 근무처가 생기게 되겠지만은 조그마한 흠이 있거나 투관치 못하다면은 차석에서 직처를 두게 될 것입니다.
다음 자리에 건무처를 둔다는 것입니다. 기토가 미토를 보면은 관대지에 있습니다. 12운성으로서 관대지에 해당합니다. 이 관대는 옷이죠. 또 옷을 입은 것과 같아서 관대지이면서 또 복성기인에 해당합니다. 복성기인이 깃들고 또 태극기인이기 때문에 태극 문양이 붙었다는 것과 같고, 또 압록이 있습니다. 기토가 미토를 보면 압록에 해당하여서 압록이 스며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성기인과 태극기인과 압록이, 즉 기토가 미토를 보는 경우에 세 가지를 갖춘다는 것입니다. 이 복성기인은 수와 복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주가 복성이면은 조상의 음덕과 유복한 어린 시절을 나타낼 수가 있고, 월주가 복성이면은 부모의 도움으로 보고, 또 일주가 복성이면은 자수성가하여서 성공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시지가 복성이면은 말년에 건강과 복을 의미하기도 하고 자식의 복을 함께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 태극기인의 태극문양의 기인은 분야별로 특별한 예술적 기능을 갖출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며, 압록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녹이 스며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록이 스며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경금이 미토를 보면은 역시 관대지에 해당합니다. 역시 관대는 옷을 입고 있기에 이미 직업은 얻어놓은 상태이며 출근만 하면 되는 것과 같이 준비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또 미토를 본다는 것은 천을 기인으로서 인성의 복을 갖추었고, 경금으로서 강금이지만은, 경금은 강금이죠. 강금이지만은 인품과 그리고 학문이 갖추어진 사람으로 순한, 경금이지만은 순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수를 본다면은 금고의 열쇠가 채워진 것으로서 재물을 가볍게 여기는 일은 결코 없다고 하겠습니다. 수를 보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수가 즉 금고의 열쇠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신금이 미토를 보면은 세지에 해당하여 넉넉함은 있는 편입니다. 그러나 미토 속에는 을목과 정화인 재관의 작물이 내장되어서 이들이 남연살과 여연살이 되어 바람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개수가 미토를 보는 순간부터는 인묘의 시기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비인살의 살성이 나타나기에 가까운 사람이나 배우자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가 쉽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별리의 단초가 되어서 이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천양의 빛을 갚는다고 하였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미월은 현침의 자로서 침을 놓는 한의사나 의사, 간호사, 침술사, 수지침 등의 의료직으로 봉사하거나 전기 통신 분야와 관련하기도 하며, 바늘을 이용한 의류 패션업, 기타 수선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월은 염천지기로서 야간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 한여름에 시원한 것을 찾는다는 개념으로서 냉장 기술을 가지거나 동일 기물을 취급하는 경우도 있으며 해양경찰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직업의 선택은 명조에 없는 오행이 있을 때
이를 쫓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시의 사주명리 174강으로 음력 6월에 난 사람의 특성과 그리고 그 직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